네, 어제는 4월 19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정말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토요일마다 이런 날씨가 반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야속하긴 한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신 김계리 변호사님 아시죠? 김계리 변호사님이 SNS에 짤막한 사진과 짤막한 글과 사진을 게시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제 김계리 변호사님과 베이철 변호사님과 함께 찍은 식당인 것 같아요. 여기가 식당. 여기서 우리 윤 대통령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글은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님이 올려주셨고,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미소를 보니까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요.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지 않나요? 풍채가 원래 좀 더 있으신 우리 대통령님이셨는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고, 헤어스타일도 예전에 검찰총장 때 그 스타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참 보고 싶은 우리 대통령님입니다.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는 당연히 적기 때문에 되게 뭔가 의미부여하게 되고 또 진짜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더 지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윤 어게인으로 뭉쳐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김용현 장관님의 편지처럼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님이 글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이 게시글과 별개로 올려주셨는데 Be calm and strong, 윤버지의 말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해석하면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런 뜻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님이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다른 게시글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쉽게 말하면 좌우명 같은 거예요. 좌우명 같은 거. 예전부터 그러셨습니다. 이전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에서 이게 다 드러나는데요. 2020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때 징계위를 앞둔 윤석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때가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2020년. 참 5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인지, 그쵸? 5년도 안 됐죠, 지금? 5년도 안 된 4년 반 정도 만에 이게 무슨 일인지. 이때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일 때 그 2차 검사징계위원회 이렇게 열리기 전이에요. 그때 카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 그러니까 침착하고 담대하게, 강렬하게 이런 뜻으로 올리셨다고 합니다. 검찰 로고 앞에 뒷짐지고 계시는 당시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님의 사진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러니까 이 전부터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이 평소에 살아오시면서 일종의 좌우명처럼 여기시는 그런 격언 같습니다. 또 단순 좌우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여러분께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그 뜻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노인과 바다 아시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바다에서 낚시로 큰 그 청새치 물고기 아시죠? 그거를 잡으려고 며칠간 사투를 벌이는 그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포기하고 싶어요.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청새치 잡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한 대사가 바로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고 담대하게, 이거예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일 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완전히 여기에 대항해서 맞서셨고요. 이때부터 거의 스타가 되셨죠. 결국 좌천 이런 게 있었어도 또 이겨내시고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셨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윤 어게인 그냥 외치는 거죠. 이게 무지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예 무지성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김용현 장관님의 편지에서 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윤 어게인 외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평소에 이렇게 침착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 마인드로 살아오셨으니까 이렇게 큰 실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까지 오르셨다가
최고 저점인 자리인 구치소까지 들어가시고, 또 그게 대통령님 본인의 임기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시절이 본인의 임기 동안 가장 빛났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진짜 상남자죠. 오늘부터 저도 좌우명 바꿉니다. 같이 바꾸실 분들 댓글로 동참해주세요. 비카맨 스트롱, 침착하고 담대하게,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몇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헌정회장 정대철이에요. 거의 뭐 모든 활동이 개헌 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개헌 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헌정의 정대철 이쪽은요, 대표적인 내각제 세력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이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밝히기를 이재명하고 4월 3일 날 통화를 할 때 개헌하겠다라고 했더니 일주일도 못 간다, 권력 가까워지니까 이 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 말이에요. 3일날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선고가 4월 4일에 있었으니까 그 전날에 집회를 한 겁니다, 둘이. 이건 정대철 이 사람이 직접 밝힌 거예요. 이걸 언제 말했냐면, 그 새미래민주당 있죠? 이낙연당. 거기가 주최한 개헌연대 국민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용산에서 열렸습니다. 용산에서. 거기 참석해서 헌재 파면 결정 전날에 내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개헌하느냐 물었더니 개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책임 총리제 하겠다, 연성 헌법을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간다. 권력이 가까워지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 이런 사람에게 국정을 맡겨두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개헌이고, 정상국가 만드는 것도 개헌이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도 개헌임이 확실하다. 이낙연, 병헌, 정대철이 함께 노력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개헌무새라고 하는지 알겠죠? 앵무새가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하면 그래서 다른 말 붙여서 이제 개헌무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낙연 쪽으로 아예 들은 것 같아요. 새미래민주당 그쪽은요, 여러분 아예 당 슬로건이 탄핵 다음은 개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 개헌 완전 그쪽 세력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4월 3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4월 3일 이후에 나왔죠. 나왔을 때 이재명이 갑자기 이런다고? 라는 걸 듣고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니까 일주일 뒤가 되니까 이 정대철이 말한 것처럼 이제 또 모르쇠 작전으로 들어간 이재명인데요. 뭐 민주당 그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책임 총리제나 4년 중임제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문재인 쪽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친문 쪽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뉴스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그 통계 조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잠잠하던 그쪽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정확히 어떤 스탠스로 이 민주당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경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그냥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딱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막 갈라졌다, 이재명이 이겼다, 뭐 내각제를 이겼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한번 정황이 나오는 대로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미국 소식도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미국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정치가 아니고요. 항상 이 전체적인 파도 안에 이제 작은 물방울, 물줄기 같은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뷰로 볼 때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실 미국 소식이에요. 네, 현재 미국 의회에서 2025 회계년도에 그 예산안이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회계년도가 시작이죠. 당연하게도. 근데 미국은 좀 특이해요. 이게 기업마다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몇 월에 시작하고 애플은 몇 월에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다 달라요.
근데 미국 정부는요,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해 9월에 마감을 하는데, 그래서 2025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원이 가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서 의회가 승인한 국방 관련 지출 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다음 분기에 이제 국방부 예산이 무려 1조 달러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예산안은요, 올라가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승인을 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난 4월 8일에 발표를 했어요.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예산으로 1조 달러를 책정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그냥 지금 환율을 계산을 해도요, 1424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424조 5천억 원. 우리가 미국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천조국. 천조국이라고 많은 곳에서 미국을 그렇게 부릅니다. 왜 천조국이냐면 국방 예산을 1000조씩 쓴다고 해서 이게 좀 와 엄청나다 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밈 같은 건데, 그러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놀라우니까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1424조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전에 오바마 시절 때 국방 예산이 물론 취임 첫 해나 임기 중반 후반 이렇게 달라지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70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국방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2배가 오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주한미군 뭐 방위비 분담금 저쪽에서 이런 걸로 좌파 쪽에서 계속 이런 걸로 공격하고 약간의 반미 분위기를 형성하고 언론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를 막 악마화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방위비 분담금이 요즘 말로 해자라고 하죠.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기준으로 1조 4028억이에요. 1조 4028억. 대한민국 국방비는 61조 원이에요. 아까 미국 국방비가 얼마 될 거라고 했죠? 1424조 5천억. 1424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국방비의 약 4.2% 정도 수준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여러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냐면 약 1조 4천억 원 정도를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그런데 그 1조 4천억 원은요, 미국 전체 국방비의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0.1%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0.1%.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이 무슨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이 주한미군 주둔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전략적인 안보 우산 플러스 우리나라가 알 수 없는 첨단의 정보력, 미국의 정보력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플러스 이 지정학적으로 참 힘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갖출 수 있는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 억제력, 주한미군, 미군 한 명만 있어도 가질 수 있는 억제력이 있어요. 근데 군단으로서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억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얻는 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 결국 누가 체결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6.25 직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이 미국에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것이 결국 한미 동맹, 지금까지 온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진짜 위인 중에 위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미 동맹 없었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윤어겐 외치고 또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요, 애초에 제가 이런 거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윤어겐 외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진작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운명이 애초에 지금까지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님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집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 신사임당은 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항상 궁금합니다. 이거는 신사임당 본인한테 물어봐도 본인 빼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을 무조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여러분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이런 그 조선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 미국이 지난번에 여러분 중국에 관세 145% 매긴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서서히 올려가지고 145%까지 왔는데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누가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만 마무리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 타임스 어제자 기사입니다. 관세 전쟁 여파 현실화, 중국발 컨테이선 우당 취소 도미노. 컨테이선이 여러분 컨테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운항하는 그 큰 선박들 본 기억나시죠? 그건데 그 나라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선들이 줄줄이 운항 취소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항만에서 출항 예정이던 화물선 수십 척이 줄줄이 운항을 취소를 했고요. 아시아 주요 항로 전반에서 거의 물류 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CNBC도 보도를 했어요. 국제 물류업체 HLS 그룹이 발표를 했는데 지난 1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 예정이던 화물선 80척이 운항을 취소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화물선 80척 하면 말이 별로 안 많아 보이죠. 근데 그 화물선 하나에 컨테이너가 수백 개가 들어가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엄청 큰 화물선에 80척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ONE, 그러니까 줄여서 원 이렇게 불리는 회사인데 올해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 청두, 닝보, 상하이, 그리고 부산, 그리고 밴쿠버, 타코마 이런 곳을 잇는 항로를 만들려고 했으나 갑자기 무기한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죠? 이건 뭐 일본 회사의 움직임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정보 회사인 라이너리티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도 15일 날 보고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향후 3주간 중국의 컨테이너 예약량은 전주 대비 무려 30%에서 60%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아시아 전역 역시 10%에서 20%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30%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양보해서 뭐 어쩌다가 일이 있으면 60%도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주 대비예요. 전주 대비. 바로 일주일 만에 60%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수출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겁니다. 아니 수출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관세가 145%다 보니까 이건 뭐 수출을 해도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컨테이너선을 출항도 못 시키고 항구 곳곳에 그냥 산처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관세보다 더 센 조치가 미국에서 대중국을 향해서 대중 조치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올라갈 저녁쯤에 올라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여러분 아무튼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은 수출이 계속해서 힘들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죠. 근데 미국은 더 많아요. 중국의 제1시장이 미국입니다. 그 시장에 완전히 지금 틀어막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트럼프고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알고리즘 만지기가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걸 지켜내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 댓글이나 뭐 이런 곳에 달아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채널 운영하고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영상도 만들고 라이브도 하고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오전 영상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